갈아타기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빵점짜리 투자입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갈아타기 어디로 갈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또 갈아탈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샘플로 실제로 이걸 가졌던 분들의 샘플이고, 근데 이제 투자 점수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3인 가족이고 현금을 2억을 보유 중인데 대출이 1억 남았다. 그럼 현금이 1억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구로 삼성 레미안을 100평방미터 30평짜리를 매수를 2018년도에 5.4억에 했는데 지금 이거를 갈아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아타는지 추천 부탁한다,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특정 물건인데 요 물건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물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 삼성 레미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남구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세대수가 1200세대죠. 많이 있죠. 요 아파트가 지금 요 100이 평으로 따지면 30평이잖아요. 한 요쯤에 산 것 같아요. 요쯤에 샀다가 요렇게 왔는데 5억대에 샀다가 지금 호가가 8억 4천 10억인데 구로니까 좀 팔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아파트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 있지만은 가져가도 되지만은 그래도 현금이 있고 갈아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입지는 7호선인데 입지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입지라고 하면은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하급진 거예요. 서울의 25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아타기를 하는데 추천을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빵점짜리 투자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빵점짜리 투자. 빵점짜리 투자는요, 이 삼성 레미안 30평, 요거는 똑같은 워딩인데 한번 볼게요. 8억 4천에서 10억의 호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를 받고 이제 9억에 매도를 한 거죠. 이게 호가 중에 딱 중간 정도로 이제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9억에 매도를 하고 하락을 준비하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 이거는 빵점짜리 투자입니다. 그러면은 20점짜리 투자는 뭐냐? 이제 기준을 잡아드리면요, 삼성 레미안 30평 똑같죠? 8억 4천에서 10억의 호가가 있는 거를 비과세를 맺고 9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나의 특별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해서 이 돈을 전원주택으로 짓는 겁니다. 이거 20점입니다. 아예 안 산 거보단 낫지만요, 수요자가 많은 데로 가야 돼요. 수요자가 많은 데로. 근데 이거는 수요자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데 전원주택요, 한번 전세로 살아보고 전원주택 결정하십시오. 불편한 점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사시는 분이 물어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물어보면 풀이래요. 풀이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있대요. 깎고 나면 자고 나면 또 자라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원주택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전원주택은 전세로 살고, 전세 돈 떼면 어떡하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구상권을 이제 보증보험에서 청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돈을 회수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원주택은 한번 살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많이 없는 곳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점짜리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점짜리 투자는 뭘까요?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죄송합니다. 그냥 임의로 매긴 겁니다. 30점은 이런 겁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현금을 한 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있고 거주할 전세 자금을 이 5억으로 내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그런데 대출은 또 위험하잖아? 그러면 대출은 안 받아야지. 대출을 안 받고 4억 정도로 천안의 대장 지역인 불당동, 수도권 외에 투자하는 거죠.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구로에서 천안의 불당동으로 가는 거는 불당동이 대장 지역이지만요, 사실은 삼성 레미안이 더 좋은 아파트거든요. 요거는 30점짜리 투자입니다. 자산 가격이 줄어들었잖아요. 움직이는 자산이 9억 정도였는데 움직이는 자산이 4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안 좋은 거죠. 그럼 40점짜리를 한번 볼게요. 자산 가격은 좀 비슷해요.
9억에 팔았는데 한 8억 5천에서 9억까지 갔고 여기를 왜 갔냐? 38평을 간 거예요. 30평 좁으니까 조금 신축이고 넓은 평수로 가겠고 여기 보니까는 신안산소 들어서 여의도로 가깝네. 나 여기 가야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요쪽으로 가는 거죠. 라프리모로. 라프리모 위치는 나쁘진 않거든요. 호재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좀 모자란 사람은 이 동네를 좀 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라프리모가 요 아파트입니다. 요런 이제 대형 평수, 중대형 평수를 산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산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여기는 호재가 선부역이 있고 주변이 재건축 물건이라서 주변의 발전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요거는 여의도로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그런데 구로에 있는 9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여기에 대형 평수에 8억 5천짜리로 간다고 하면은 이 또한 투자는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0점짜리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미달이라는 거죠.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2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출 이 집을 팔고 대출 1억이 남았으니까 요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서울 근처 직장 근처에 월세로 거주하는 거 요거는 40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50점짜리는 뭐가 될까요? 50점짜리는 이런 겁니다. 구로의 삼성 레미안 30평대를 9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비과세를 받았어요. 현금은 2억은 있고요. 같은 아파트에 대형 평수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50점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자산 규모를 늘린 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반타작은 한 거예요. 근데 뭘 못했냐? 이 구로라는 지역은 대형 평수가 유효한 입지는 아니에요. 대형 평수가 잘 올라가려고 하면요. 좋은 입지여야 돼요. 강남, 그다음에 한강권, 뭐 이제 서초, 강동, 뭐 동작도 괜찮고 마포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광진도 괜찮고 다 그런 데는 괜찮아요. 용산 괜찮고 이런 데는 대형 평수가 유효한 지역인데 이 구로는요. 대형 평수가 매수세가 많이 안 붙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들이 조금 느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50점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아는 지역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험한 지역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투자는요. 내가 이미 경험한 지역과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발견하려고 학습하고 공부한 지역들도 찾아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넓은 평수로 가야지 해서 삼성 레미안에서 삼성 레미안으로 대형 평수로 간 겁니다. 그거는 50점. 그리고 뭐 7호선 라인이 있지만은 그 구로 삼성 레미안은 입지와 물건의 변화가 많이 부족한 거, 주변의 변화가 많이 없고 물건 자체가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투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0점 넘어서 70점으로 가보면은 70점은 어쩐 투자나 구로 삼성 레미안을 비과세를 받고 9억을 매도했습니다. 상황은 현금이 2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70점 정도 되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매도 후 한 뭐 이제 신길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우성 2차 아파트를 9억 상당에 사는 거. 요거는 70점 이상입니다.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투자입니다. 내가 9억을 팔아서 9억짜리로 갔으면 본전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등포 있거든요. 신풍역 아래쪽에 여기 신길 우성 2차 제가 이 아파트 말한 겁니다. 요 아파트는 뭐 지금 여기가 10억대지만요. 90으로 간다고 하면은 9억대고 7위로 가면은 뭐 8억 9천에서 9억이죠. 여기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잘한 겁니다. 70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요. 우선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아쉽죠. 그리고 자산이 비슷한 곳으로 갔어요. 아쉽죠. 근데 이 입지는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왜 업그레이드 되느냐? 지역이 업그레이드 됐죠. 일단 구로에서 영등포로 갔죠. 그리고 얘는 물건이 변화를 합니다. 어떤 변화를 하냐? 재건축을 하는 거죠. 재건축을 여기 이 신길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창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우창 아파트. 신길하고 우창 있죠. 요게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얘는 사업 시행 인가를 2024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도 있잖아요. 입지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미 업그레이드를 구로에서 영등포로 왔는데 지금 이거는 물건적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 거잖아요. 아파트가 신축으로. 그러면 여기는 바로 위에 이제 보시면은 신길 뉴타운이 있죠. 주거 인프라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개선되고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한 70점 정도 이제 투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80점 정도의 투자는 이상의 투자는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똑같죠? 레미안들 사서 매도를 하고 비과세를 받은 다음에 남서울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가격이 똑같은 건데 이게 70점이 아니 그 80점이라고요? 70점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10점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왔잖아요. 관리 처분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그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인데 남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좀 비슷하고 평수는 좀 작은데 얘는 철거를 했거든요. 남서울 아파트는 철거하고 이제 얘는 3년 뒤에 입주를 할 아파트입니다. 시간을 전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성 아파트보다 점수가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80점짜리 이상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2억 현금을 갖고 월세로 실거주를 하는데 요 현금 2억이 전월세나 반전세로 이제 실거주를 하는 거죠. 요거 2억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충당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일부의 금액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좀 말이 되는 그리고 괜찮은 투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80점 이상의 투자를 또 예를 한 개를 더 들면요. 이제는 어떤 투자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금 2억을 2억이 있죠. 그다음에 기존 집을 매도했는데 대출이 있었죠. 대출을 1억을 상환을 하고 나니까는 한 8억 정도가 된 거죠. 9억에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비과세로 9억에 매도한 거에서 대출 1억 갖고 8억. 그다음 내 연금까지 하면 10억.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규 대출을 받는 겁니다. 3억 정도. 소득 순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3억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13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강동은 입지가 좋죠. 여기에 3위 그린 2차를 매수하면서 몬테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80점짜리 이상의 투자입니다. 왜냐?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높은 점수의 투자처는요. 인프라가 좋고 물건이 변하는 거. 그리고 70점짜리 물건의 변화가 속도가 조금 느린데 80점짜리 물건의 변화가 빨랐죠. 요거는 동일한 가격인데. 그리고 강동 3위 그린 2차 같은 경우는 아직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은 뭐 철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느리지만은 그래도 얘는 대출이라는 것들을 또 활용했기 때문에 80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똑같은 물건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되게 많은데 다양하잖아요. 0점짜리부터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까지 왔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80점짜리 이제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90점짜리 투자는요. 뭐 이제 이거보다 더 잘 되는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 갈아타기를 잘하거나 최종 상급지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면요. 이제 제일 잘한 거죠. 그리고 이 진짜 이상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지. 그래서 완벽한 투자는요. 신의 영역과 행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물건들을 엄청 많이 가져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고 물어보더라고요. 0점짜리는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가진 거. 움직이지 않도록 현금만 가진 거죠. 자산이 없는 거예요. 20점짜리는 수요자가 없는 거. 그리고 30점짜리 투자는 나보다 더 안 좋은 하급지 아파트로 가는 거. 40점 투자는요. 그냥 공부하지 않고 내 집보다 더 안 좋은 데로 간 거. 50점은 그냥 지역 그대로 그냥 평수만 옮기는 거. 그다음 70점은 내 거보다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로 가는 거. 그리고 80점은 내 거보다 비슷하더라도 발전과 시간을 전략하는 거 혹은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것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중하급지에나 혹은 좋은 지역의 구축들은요 시기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상급지거나 상급지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진보의 폭들이 큰 곳, 발전이 되는 것, 그 발전의 주체는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거나. 그리고 이거의 속도는 후반부에 있는 거. 사업 시행인가 이웃게 제일 좋습니다. 관리 처분인가 하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이 번화는가. 내 주변이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에 딱 중간에 내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급지거나 진보하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전문수를 매긴 거 보면요. 이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가지면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대출의 능력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내가 잘 진단해서 대출을 실행하느냐. 그리고 그 실행한 걸 관리하느냐.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 뭘로 봐야 되냐고 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 집 구로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에 내가 화명동에 집이 한 개가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부산으로 어떻게 갈까를 생각을 할 때 방금 적용했던 것처럼 수요자가 많은 곳 어디죠? 바닷가죠. 그다음에 재건축이 많은 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3구역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문에 크게 나는데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교육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뭐 좌동 쪽으로 간다. 수요가 많죠. 그다음에 거기는 또 리모델링이지만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죠. 거기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따져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변화의 기준들, 입지의 수요의 기준들, 그리고 대출은 내 재정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어떤 점검들,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해서 부동산을 좀 선택을 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질문 중에 갈아타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갈아타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언제 샀느냐도 중요하고 내 대출 능력도 중요하고 그냥 입지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요. 부동산을 잘 하려면 변화를 방금 제가 잘 봐야 된다 생각을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신문에 우동이면은 해운대에서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우동에 8부선 넘었다. 우3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받았다. 그리고 부산 처음으로 DH라는 고급 브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분양가가 비쌀 겁니다. 지금 남천동 같은 경우도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도 좀 비쌌고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온 데는 좀 비쌌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비싼데 왜 비싸냐? 부산의 대장 재개발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3구역입니다. 우3구역이 재개발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너 가봤냐? 많이 가봤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했었냐? 요 바로 앞에 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그 우3구역은 노후되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장급으로 해운대 전체 대장이 아니라 재개발 중에서는 대장급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서 대장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남뉴타운이라고 하잖아요. 부산으로만 따지면은 재개발의 대장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속도전을 내는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건 이 앞에 이제 고층짜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 조망이 좀 제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은 바닷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빌라가 단독주택이 좋은 아파트의 명품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산전수전 많이 겪었고 문제는 뭐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격은 바뀌겠지만은 입지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가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잘 반응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도 좀 주목을 하고 이 우3구역 주변의 변화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변은 뭐 많이 바뀌어 있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런 변화예요. 여기도 동작이라는 이제 상급지잖아요. 동작이라는 상급지인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흑석고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죠. 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흑석 9구역이거든요. 여기 흑석 9구역 바로 여기 보시면은 흑석 고등학교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크로 리버하임도 정말 비싼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은 30평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마크 힐스라고 김연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연아가 사는 데죠. 예, 여기는 이제 특화된 이제 세대수가 얼마 없는 거고 그 앞에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죠. 요게 이제 대장인데 여기 그리고 이런 센트라빌 아파트라든지 여기 흑성 뉴타운에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요가 좀 좋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생긴다. 그러면은 얘는 진일보하는 겁니다. 물건적으로도 신축들이 밀집되는 진일보가 있는데 학교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또 생기니까 이것도 진일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주목을 하고 흑성 뉴타운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흑성 뉴타운이 크게 보면요 용산 아래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여의도가 있고 또 바로 반대쪽 옆에는 서초 강남이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노선들이 흑석에는 다 있어요. 9호선은 싹 다 연결하잖아요. 강남 일자리, 서초 일자리, 여의도 일자리, 마곡 일자리 그리고 또 1호선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용산 쪽이랑 그리고 어디죠? 종로 쪽이나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 좋은 지역에서 흑석 뉴타운이라는 큰 축과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진보할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축들이 진일보를 합니다. 크게 진일보를 하면은 제가 주변의 변화들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들역 주변에 있는 좀 실생을 하기에는 언덕도 많고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데도 그 진일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안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투자는 좋은 입지나 좋은 변화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덜한 입지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돈은 모자란데 좋은 입지만 바라보다가 넘어가는 사람들. 시기적으로는 박앤세일을 하는 기간인데 이게 영원한 추락으로 갈 거라고 불안해서 그 시기에 진입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점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발전을 하거나 추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 쌓이면요.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선택을 계속 쌓으면요. 그게 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상황에서도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훈련은 뭐냐? 관점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위험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점, 그리고 위험을 부정적으로 외면하는 관점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관점들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가 미래의 시그널들을 발견을 한 거잖아요. 과거가 똑같아질 수 없지만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시그널들을 예측받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당면한 위기는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들과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들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 관점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요. 이걸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 결과는 거대한 차이로 다가옵니다. 좋은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고통과 행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고통이 수방될 때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고통이 힘들지만요. 이 고통의 힘듦을 극복한 만큼 행복의 가치나 자산의 가치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